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이때까지 제 채널에서요, 단어 암기에 대한, 단어 공부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이 달렸었습니다. 이렇게요. 이 많은 질문들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단어 암기를 꼭 해야 되나요? 단어 공부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단어 암기에 대한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일단 단어 암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어휘량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언어에 대한 친숙도도 올라갈 뿐더러 훨씬 더 듣기와 독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단어 암기에 대해서 어휘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외국어 공부에 있어서 이 어휘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갓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어장을 갖다 놓고 암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들을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단어 암기 공부법은요, 중요하고 때론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시기와 방법을 잘못 알아버리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휘량을 늘리면 외국어 학습의 친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 장점 하나만으로 이 단어 암기에 매몰된 공부법을 유지를 하시면요, 정말 우리가 진짜 외국어를 하는 이유, 회화를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이 언어 안에 담기 위해서 하려는 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 공부가 되기가 쉽습니다. 회화가 되지 않는 정말 독이 되는 공부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에 대해서 잘 알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단어 암기는 제가 얼마 전에 문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문법에 대한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문법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이 언어를 보는 하나의 아주 좋은 시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숲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 문법 공부가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시기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회화를 하는 데 있어 더욱더 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단어 암기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문법 공부하는데 시기와 방법,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어 암기도 시기와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기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시기부터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단어 암기를 언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외국어 학습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단어장을 갖다 놓고 듣기 공부와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재미도 없고 스트레스만 받는, 이때까지의 그런 공부법을 다시 답습하는 일이 될 거고요. 단어 암기는요, 일단 먼저 제가 6개월 공부법을 소개를 드렸는데 6개월 공부법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자. 일상 회화를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실력을 먼저 만들자라는 게 이 6개월 공부법의, 이 6개월 공부법의 핵심 목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솔직히 이 단어 암기는요, 6개월 공부하는 이 시기, 나의 회화 실력을, 말하기 실력을 키워내는 이 6개월 동안의 시기에는 절대 필요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단어 암기 하지 마십시오. 단어장 나중으로 밀어놓고 지금은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은 기초 회화를 닦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제가 기초 회화책 한 권을 외우는 이 시기 안에
기초 회화책 안에서도 분명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회화를 다 공부하고 나서 이제 영화 한 편을 100번 보는 그 시기 안에서도 영화 한 편 안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어휘들이 등장할 거예요. 이 6개월 동안의 시기는 내가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배울 때 새롭게 등장하는 어휘들만을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괜히 또 시간을 따로 만드셔서 단어장을 갖다 놓고 새로운 단어들을 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세요. 만약 나 시간 남아가지고 그래도 단어장 공부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제가 제시해드린 그 6개월 공부법 한 문장 구간 반복을 해가면서 입으로 따라하는 연습법을 그 남는 시간에도 더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요, 내 안에 이 문장들을 담는 이 시기에는요, 어떤 공부보다, 문법 공부, 단어 공부보다도 이 문장 전체를 내 몸에 받아들이는 이 공부법 자체가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똑같은 시간에 노력을 투자하는 것에 대비해서 가장 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려드린 이 6개월 공부법인데요. 자, 지금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 내가 언제 그러면 단어장 암기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단어 그 어휘력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기를 나는 그러면 언제 잡아야 하는가? 도대체 언제 공부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느끼실 때 하는 겁니다. 정말 절실하게 그 필요성을 느끼실 때요. 처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하시는 이유는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단어 암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접근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단어 암기는요,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단어 암기를 해야겠어, 이렇게 느껴질 시기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아직 외국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가 진짜 어휘력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국어 공부를 해야지, 단어 암기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는 어휘력이 부족해, 지금은 어휘력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어 라고 절실하게 느낄 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요, 이제 어느 정도 회화 실력이 올라온 거예요. 이미 일상 회화가 어느 정도 구사가 가능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어휘력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느끼고 나는 지금 어휘력을 좀 더 늘려야겠어 라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 그때 단어장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 해왔던 달달달 그냥 보는 방법은 아니고요. 방법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일상 회화가 어느 정도 올라오신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어휘력을 정말 이제 좀 확장해 봐야겠다라고 느끼실 때 단어 암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필요성을 느낄 때요. 이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요. 대한민국의 학생분들이라면, 아니면 취업을 원하시고 어떤 어학 성적을 원하시는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 분들이라면 정말 어떤 시험을 보는 것과 이렇게 완전히 별개로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어 시험이요.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 정말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시험 공부도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단어장 가지고 이렇게 어휘력을 늘리는 공부법을 병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험 준비하실 때는 시험에 맞게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단어 암기해야 하는 두 가지 부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회화를 어느 정도 키워 놓으시고 어휘력 확장에 대한 갈망을 느끼셨을 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 성적을 필요로 할 때,
그 시험에 맞게끔 어휘력 성장을 위해서 어휘력을 높여주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가졌던 고민이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싫어했던 거거든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진짜 단어장 암기가 싫은데, 단어 암기하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단어장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데 나 이런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회화 공부를 할 때 생기는 그런 단어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겠어. 뭐 드라마 보면서 새로운 단어들 나오면 모르는 단어면 내가 뜻을 찾아보고 요 정도까지는 하겠다 이거야. 근데 내가 꼭 단어장을 갖다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의문을 가져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과거의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단어장 암기가 싫으신 분들은 사실 단어장 필요 없습니다. 단어장 암기보다 더욱더 좋은 단어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계속 회화 위주로, 그 회화 위주로만 계속 어휘력을 쌓아가시는 거세요. 예를 들어 드리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기초회화책에 나오는, 이 기초회화책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제가 연습을 할 때 그 안에 나오는 어휘력을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또한 영화로 넘어가서 영화 안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을 익히는 것만으로 해도, 그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어휘들을 공부하는 것만 해도 나의 문장 공부뿐만 아니라 단어 공부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공부법에서 설명 들었던 것, 방법 이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일상 회화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린 상태시면 그때는 외국어 원서로도 얼마든지 외국어 공부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외국어 원서 공부법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중급 단계에서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가시려면은 외국어 원서를 정말 많이 읽는 공부법이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정말 극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어 책을 여러분들이 모국어 책, 한국어 책을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모국어 실력을 확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을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해도 이 책 안에 등장하는 그 책의 주제에 관한 어휘들을 많이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외국어 원서를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원서가 만약 통속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뭐 연애 관련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나오는 일상 회화, 일상 어휘들은 정말 극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때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원서들, 예를 들어서 인문학 서적들, 철학 서적, 의학 서적, 이런 정말 비문학 서적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전문적인 분야의 어휘력을 확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책을 보는 것만 해도 그 어휘력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화 한 편을 100번 보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을 익혔다면 이제 또 다른 영화, 처음에는 로맨스 영화로 내가 이걸 100번 듣고 말하기를 연습을 했었다면 다른 주제의 영화를 가지고 와서, 로맨스 영화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100번 봤다고 해서 어떤 의학 드라마나 뭐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을 내가 다 익힌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분야의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와서 100번 보기 하는 것만으로도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휘들을 극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정말 전문적인 분야의 영화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어휘들을 익혀버리면요, 사실 정말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인급의 말하기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제가 제시해드린 한 편을 100번 보는 그
공부법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말하기 실력을 초급에서 중급으로 만드셨다면 그 중급에서 고급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똑같이 다른 영화 한 편을 또 가지고 와서 100번 보고 또 새로운 분야의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와서 100번 보고 이것을 반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어학 실력을 중급에서 고급으로 나가게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인 영화 한 편을 100번 보는 과정을 이미 거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는 이전 처음에 하던 그 방법만큼 지루하거나 재미없지는 않을 거예요. 훨씬 더 재미를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법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미라는 것이요. 어떤 재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얻은 그 성과에 대한 재미요. 그 보람을 엄청나게 느끼실 건데요. 그 보람이 있고 나서는 새로운 영화를 도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단계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어장 암기가 싫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때까지 제가 제시해드렸던 기초 회화 공부법, 영화 공부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영화를 보던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계속 그 외국어에 친숙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휘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단어 공부를 하는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정말 단어장 암기가 싫으신 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어 공부에는 시기와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방법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단어장 암기가 싫으신 분들께 말씀드렸던 뭐 새로운 영화 공부법이라든지 원서 공부법 이런 공부법을 제쳐놓고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진짜 단어장을 가지고 내가 이 단어장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어장 공부법은 말하자면 지금 어휘력 향상시키는 게 정말 급한 거예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정말 나는 차근차근 나의 회화 실력이 느는 것과 함께 어휘력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집중적으로 한번 어휘를 쭉 공부를 하고 정말 차츰차츰 그 듣기 실력, 독해 실력, 말하기 실력을 함께 이끌어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의 수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단어 공부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단어 암기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많이 하던 방법이었는데요. 일단 하루 목표치를 정하겠죠. 50단어 또는 뭐 100단어 이렇게 하루 목표치를 정하고 앞에 딱 깔아놓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적는 거죠. 그러면서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저는 그때 공부할 때 한 단어당 거의 뭐 100번씩 200번씩 쓰고는 그랬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보단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딱 따져보면 쏙 그렇게 많은 걸 기억하는 게 아니란 것을요. 그 다음날 되면 절반도 못 기억하고 일주일 뒤가 되면 정말 10분의 1도 기억을 못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도대체 뭘 한 거지? 하는 생각도 들 테고 막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스스로의 자신만의 요령이라든지 방법을 터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오랫동안 막 달달달 외우려고 열심히 외우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공부법은 인간의 기억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서 그냥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나의 기억이란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그냥 디립다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인간은 반복하면서 어떤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해야 될 때는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하나 전화번호를 눌러서 해야 될 때는, 많이 거는 전화번호는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암송을 하려고 해도 쉽게 전화번호를 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에 다 그 전화번호를 다 저장을 해놓고 그냥 이름을 찾아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따로 핸드폰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경우가 드물죠. 정말 일부러 자기 여자친구 번호, 남자친구 번호를 외우는 것 아닌 이상 때로는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통일해 놓지 않는 이상은요. 그것처럼 인간의 기억은 정말 반복을 할 때에만,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할 때에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단기 기억을, 인간의 그 단기 기억은 들어왔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단기 기억이요. 이 단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진행 가능한 거예요. 내가 5분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 내가 단기 기억으로 인식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이 단기 기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만약 장기 기억으로 보내서 다 기억을 해버려야 한다면 아마 인간은 미쳐버릴 겁니다. 저런 분들이 있죠. 단기 기억을 전부 다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런 미스테리물에서도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일생은 불행하기가 일수입니다. 왜냐하면 때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조차도 계속 다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정말 사소한 일들조차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이 계속 고달을 풀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단기 기억이 잊혀지는 건 정말 정상적인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외운 단어들이 잊혀져지는 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란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인정을 하고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단어 공부를 하면 잊혀지는 건 당연한 거구나. 아,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먼저 스스로한테 인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절대 스스로가 왜 이것도 잊어버렸어, 머리가 도대체 돌대가리야, 진짜 이거 봐, 다른 사람들은 금방 공부하고 금방 익히는 것 같은데 진짜 니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거는 스스로도 모르고 남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단어를 외우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잊혀져 버리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단기 기억으로 한번 외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방법론들을 만들어내세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통해서 단어 하나를 암기하는 방법, 참 정말 좋은 방법이고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한 예문을 외우는 건,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회화 수준이라든지 이 언어를 다루는 실력이 중급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 효용 가치가 있고요. 아직 그 외국어에 대해서 친숙도가 낮은 분들에게, 기초 학습자 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하는데 단어 하나 하기 위해서 예문 하나를 봐야 된다고 하면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문장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노력 대비 습득하는 효과가 정말 조금일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 단어를 외울 때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감정을 통한 학습법도 저는 정말 권장해 드리는 학습법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노력 대비, 투자 대비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상상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이 공부법 자체를 정말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상상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어떤 것을 상상해낸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고통이겠죠. 그쵸? 뭐 아무튼 여러 공부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투자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뭐? 무슨 이때까지 아까 계속 반복 얘기했었잖아. 막 계속 뭐 100번이고 쓰고 200번이고 반복. 그런 반복 말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중간에 시간 텀을 둔 반복입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외우는데 중간중간마다 시간 텀을 두고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 시간 텀을 두고 공부하는 방법은요, 정말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된 방법이고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단어를 외우는데 이 한 단어를 한번 보고 나서 10분 뒤에 한번 보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한번 보고요. 또 1시간 뒤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5시간 뒤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하루 뒤에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엔 3일 뒤에 한 번 더 보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정말 내 뇌리에 각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기 기억들이, 이 짧은 단기 기억들이 모여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본적인 중간에 시간 텀을 둔 반복 공부법을 통해서 제가 단어 암기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루에 외울 단어 수치를 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외울 단어, 나는 30단어 외울래, 또는 50단어 외울래, 이렇게 목표를 정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요, 라운드가 있습니다. 5라운드가 있는데요, 1라운드는 한 라운드 안에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1라운드는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1번은 자기가 외우려고 목표를 잡은 그 50단어들을 2번 또는 3번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읽을 때요, 외국어를 한 3번 정도 읽고요. 예를 들어서 뭐 C라는 단어가 있으면 C 읽고요. 한국어로도 보다 또는 보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C 보다 또는 보이다, 목격하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단어가 나오면 또 그거도 외국어 발음을 읽고 한국어 뜻을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1번부터 50번까지 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쵸? 금방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자, 그럼 2번은요. 2번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공부했던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막 계속 쓰면서 외우던 공부법보다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뭐냐면요, 1번부터 50번까지 있으면 총 50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방금 전에 했던 읽기 방법을 쓰기로만 바꾸면 됩니다. 한 번씩이요 쓰는 겁니다. C, S, E, E 이렇게 철자를 적으면서 입으로는 10번씩 입으로 읽어 주십시오. 쓰면서 C 이렇게 10번을 읽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단어 오면 2번째 단어 한 번 쓰고요, 또 10번 읽어 주세요. 그렇게 50단어까지 다 완성을 했으면 2번이 완료한 거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3번이 있습니다. 3번은 뭐냐면요,
이때까지 1번, 2번이 그냥 단어를 보고 익히는 거였다면 3번은 이제 시험을 치는 건데요. 쪽지 시험입니다. 한국어 뜻만 보고 그 외국어 발음을 입으로 내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다 라는 한국어 뜻을 봤으면 see 이렇게 입으로 내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어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말하는데 성공한 단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실패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단기 기억은 잊혀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씨 내 대가리가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잊었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확인을 하세요. 바로 그 단어를 확인하고 아까 2번에서 했던 한 번 적으면서 10번 말하기에서 적기만 빼고요. 그냥 10번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10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할 때 쪽지 시험을 칠 때요. 또 이 단어의 뜻을 보고 외국어 발음이 기억나시면 말씀하시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 또 성공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그 단어 바로 확인을 해보시고 또 10번 입으로 내어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 단어의 모양을 보고 그냥 10번 되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단어부터 50단어까지 넘어가면 그게 3번까지 완료된 거고요. 이게 1라운드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1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1, 2, 3번 자체가 정말 10분, 20분 만에 끝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1라운드를요. 어휘 외우시는 게 아직 이 공부법 자체가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뭐 40분, 50분 정도 걸리실 수도 있는데 절대 1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고 1라운드를 끝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이상의 시간 텀을 주셔야 됩니다. 1시간 이후에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2시간 이후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1시간 이상의 텀을 주시고요. 그 사이에는 그냥 볼일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뭐 휴식을 취해도 되고요. 그렇게 중간에 시간 텀을 주시고 난 다음에 2라운드를 진행을 하는데요. 2라운드는 어떻게 하냐면요. 1번은 생략하고 2번, 3번만 해주는 겁니다. 1번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냥 눈으로 보면서 3번씩 읽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뜻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1번 하지 않고 그냥 2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한 번 쓰고요. 10번 입으로 말하기요. 2번 그렇게 50단어를 하시고 3번 또 이제 쪽지 시험을 쳐주시면 돼요. 3번 하실 때 중요한 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한국어 뜻을 보고 외국어 발음을 말할 수 있으면 바로 넘어가고요. 내가 그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바로 단어 확인을 하고 10번 입으로 말하기 하시고 50단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가 진행됐습니다. 2라운드는 분명 1라운드보다는 훨씬 더 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이 이미 생략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1라운드에서 3번 이미 쪽지 시험을 한번 거치셨기 때문에 2라운드는 조금 더 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2라운드에서도 분명 어휘들 대부분이 잘 연상이 안 되시고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텀을 주고요. 3라운드를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3라운드는 1라운드, 2라운드와 또 다릅니다. 3라운드는 이제 3번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그냥 생략하고요. 쓰는 거 다 이제 생략했습니다. 3번 쪽지 시험만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보다 훨씬 더 빨리 3라운드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 3라운드는 쓰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지하철에서도 가능하고 뭐 버스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밖에서 그냥 노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그냥 한번 10분 안에 후다닥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를 진행을 하고요. 4라운드, 5라운드는 3라운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요. 이렇게 하루에 최소 5라운드, 많으면 10라운드까지 해주십시오.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요, 이 50단어를 3번 진행하는 게 정말 금방 50단어 그냥 지나갈 거예요. 후다닥. 한국어 뜻 보고
입으로 한번 말해보고 넘어가고, 한국어 뜻 보고 입으로 말해보고 넘어가고, 만약에 입으로 말 못하면 바로 확인하고 10번 입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아까 뭐 보다 씨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어 또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루에 최소 5라운드에서 많게는 10라운드까지 해주시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요, 이 하루에 했던 그 양을 그 다음 날 또 누적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 날은 정말 그냥 딱 한 라운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한 라운드를 진행을 해주시는데 그냥 그 3번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날 했었던 3번만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3번을 해주실 때 한국어 뜻 보고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넘어가고,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면 그냥 바로 확인을 해서 입으로 10번 대뇌해 주시는 그 연습 쭉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배울 새로운 어휘 50단어를 1라운드부터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공부법의 순서를 적어 놓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돼서요, 이거를 공부법을 따로 이게 읽어보지 않으셔도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이 공부법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하실 때 전혀 절대 뭐 한 단어당 100번 쓰는 예전의 그 구시대적 암기 방법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그 단어 암기 공부법에 대한 유명한 뭐 어학 기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학 기기들의 원리 자체가 전부 다 뇌과학에 기반한 겁니다. 인간의 뇌는 시간 텀을 준, 중간에 시간 텀을 준 반복으로 그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같은 행동을 자꾸 반복을 해주면요, 반복된 행동들을 뇌가 이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장기 기억으로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주는 겁니다. 절대 내가 1시간, 2시간을 단어 암기에 몰입해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한다고 장기 기억으로 보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율성이 정말 조금 정말 고통스러운 방법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제가 알려드린 공부법을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하루 목표치도 조금씩 다르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라운드 안에 자기만의 방법들을 곁들여서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 있는 공부법이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자기가 응용하는 게 힘드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공부법 그대로, 이 단어 공부법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이게 한 달, 두 달 어느 정도 자기만의 공부법으로 승화가 되신 상태에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시다는 거, 이 안에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스스로 공부법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리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간에 시간 텀을 둔 반복이요. 시간 텀을 둔 반복. 그리고 한국어를 보고 외국어를 떠올리는 쪽지 시험의 장점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단어를 한번 보고 잊어버리는 건 아주 정상적인 거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거요. 네,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떠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정말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꼭 축구 연습하듯이 정말 아주 재미있는 연습이 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가 더욱더 유익한 공부법들을 계속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싶은 공부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동화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 소설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뉴스 공부법이라든지 영영사전 공부법 또는 중국어 원서사전, 중중사전 공부법을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그 어학 실력을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기대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로 저에게 이렇게 응원의 힘을 그리고 또 댓글로서 저에게 또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유해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퍼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제 말하기 실력도 성장시키고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더 어려운 지식들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 우기부기 손승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우기부기의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뿅!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